안녕하세요. 이가령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흐리멍텅한 글과 또렷한 글은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 풍경, 기대하던 추석, 용인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아빠처럼 싱싱 달리는 가을길은 볼거리가 참 많았다. 누렇게 익은 벼, 참새를 놀래키는 허수아비, 길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코스모스는 너무나 흥겨웠다. 외할머니 댁에서 놀다가 나와보니 둥그런 보름달과 빛나는 별들이 하늘 높이 떠 있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와 밤을 따라갔다. 샌들을 신고 가서 밤송이들이 나 여기 있다고 알리는 듯 내 발을 쿡쿡 찔렀다. 귀뚜라미들도 환영 노래를 불러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아쉽고 섭섭했다.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이 글이 잘 쓴 것 같은가요? 아닌 것 같은가요? 이 글은 처음 읽으면 좀 잘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첫째, 이렇게 단어들이 안정이 되어 있고요. 둘째, 무엇보다도 글쓰기에 기법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춤을 추고 있는 코스모스. 무슨 법이 들어있죠? 의인법이 들어있네요. 그죠? 또 귀뚜라미가 환영 노래 불러주었다. 여기도 의인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안정이 되어 있고 의인법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글은 잘 쓴 것처럼 느껴지는데, 글쓰기의 가장 기본은 그거예요. 글은 그 사람의 생각을 쓰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갖고 글을 쓰면 누구나 거의 똑같은 글밖에 못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봄에 대한 생각으로 글을 써봐요. 봄은 진달래 개나리가 패는 계절이다. 봄은 아지랑이가 솟아오른다. 봄에는 새싹들이 돋는다. 봄에는 소풍을 간다. 이런 식으로 봄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봄을 느낀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자리는 다른 말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쓰는 비결은 딱 네 가지인데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한 대로 쓰는 거죠. 자, 이 기준이 글을 잘 쓰는 비결이에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한 대로.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아까 그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새를 놀래키는 허수아비 그랬어요. 허수아비가 참새를 어떻게 놀래키고 있나요? 안 드러났죠. 왜냐? 본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대로 쓴다는 건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참새가 지나가면 험상궂은 얼굴을 쑥 내밀면서 입으로는 빵빵빵빵 총 쏘는 소리를 내서 참새를 놀래킨 허수아비, 이런 식으로 써야 본대로 쓰는 거죠. 또 보세요. 둥그런 어떻게가 안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둥그런 보름달과 빛나는 별들 그랬어요. 문장은 멋있습니다만 보름달이 뜨면 하늘이 깜깜할까요? 환할까요? 환하지요. 그래서 별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대로 쓴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럴 것이다 하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밤송이들이 내 발을 쿡쿡 찔렀다고 했는데, 밤송이에 찔리면 너무나 아파요. 정말 아파 죽을 지경이죠. 이렇게 쿡쿡 찔르는 한가한 타령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배운 글쓰기가 바로 이런 글쓰기예요. 이런 글쓰기라는 게 뭐냐? 바로 관념으로 쓰는 글쓰기죠. 관념이라는 게 뭘까요? 머릿속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관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관념으로 글을 쓰면 큰일 난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이렇게 관념만 가지고 글을 쓰면 첫째, 글이 늘지 않는다. 둘째, 한 두 줄만 쓰고 났는데도 할 말이 없어진다. 이게 관념으로 글을 쓸 때 어려움이죠. 이렇게 글을 본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쓰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만 갖고 글을 쓰면 흐리멍텅한 글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결혼식. 오늘 나는 결혼식에 갔다. 옛날식으로 했다. 결혼식을 시작할 때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렇지만 끝날 때는 기분이 나빴다. 끝나고 10분 기다리니까 고모가 왔다. 나는 고모한테 달려갔다.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다. 난 우리 고모가 제일 좋다. 우리 고모가 왔을 때 우리는 음식점에 갔다. 오늘은 너무나 재미있었다. 그 다음 우리 삼촌이 신혼여행을 갔다. 안녕 하고 나는 말했다. 이렇게 됐어요. 아마 삼촌 결혼식을 간 것 같은데 그 또렷하게 나타나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 글을 보면 한 줄 쓰고 줄 바꾸고 한 줄 쓰고 줄 바꾸고 이러고 있죠. 이거는 내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래요. 글쓰기에는 그 단락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단락을 가르치기가 어려우면
하나의 이야기 덩어리 정도로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쓰고 줄 바꾸고 한 줄 쓰고 줄 바꾸고 하는 것은 요즘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다 보면 이런 형태로 글을 쓰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는 썩 좋은 방법이 아니죠. 4학년 글이네요. 지난 식목일 날 막내 이모가 결혼을 했다. 신신관광농장이라는 데서 결혼식을 했다. 신부 대기실에서 드레스를 입고 있는 이모는 굉장히 예뻤다. 하얀 드레스가 멋있었다. 엄마는 이모에게 숙경아, 너 그동안 엄마 아버지도 없이 고생했다. 시집가서 잘 살아 하면서 자꾸 울었다. 이모도 언니 나 챙기느라고 애썼어. 고마워 언니 그러면서 울었다. 엄마랑 이모가 우는 것을 보니까 나도 자꾸 눈물이 나왔다. 이모 친구가 화장 지워진다고 울지 말랬는데도 이모는 자꾸 울었다. 나는 결혼식인데 왜 슬프나 생각했다. 이런 글이에요. 이 글은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인지를 또렷하게 썼고요.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아주 여러 가지가 잘 들어있어서 또렷한 글이 되었죠. 그래서 글을 흐리멍텅하게 쓰지 않고 또렷하게 쓰려면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한 대로 쓰는 것을 가르쳐야 되죠. 이렇게 흐리멍텅한 글을 쓰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도 흐리멍텅해지죠. 또렷하게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한 대로 이것을 잘 생각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